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대 3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그 얘기는 하지만 한 표가 모자란 속으로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8인 체제에서 지금 5대 3이기 때문에 한 표가 딱 부족하거든요. 한 표가 딱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흔육 후보자, 확실하게 찬성을 표를 던질 마흔육 후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흔육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금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요. 예. 그럼 마흔육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게 되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변론 재개가 되고 또 2주에서 한 달 이상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빠른 선고를 해야 된다.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지금 현재 재판관들과 마흔역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들이 마흔역 재판관을 탄핵 재판에 참여시킬 것인지 예. 하라고 해도 마흔역 후보자가 제가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자진 회피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헌법재판관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 안 했으니까 이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변론 재개를 몇 차례를 더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습득을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기회조차를 본인의 판단으로 박탈해버리냐 이거예요.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오늘 안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재는 마흔역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시켰습니다. 당장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임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강소필 부대변인. 지금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더라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참여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 마흔역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관련이 없다. 참여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왜 마흔역 후보자 임명을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관련이 없는데? 아니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언제까지 임명하는 말이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 같은 논쟁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법에다가 다 결정이 난 후로 24시간 이내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됩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명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소필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걸 임명하라고 결정을 한 건데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법을 지키고 그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지금 현재 재판관들과 마흔역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들이 마흔역 재판관을 탄핵 재판에 참여시킬 것인지 하라고 해도
마은혁 후보자가 제가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자진 회피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헌법재판관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 안 했으니까 이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변론 재개를 몇 차례를 더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습득을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기회조차를 본인의 판단으로 박탈해 버리냐 이거예요. 빨리 그럼 골자는 헌재를 빨리 9명 체제로 만들어라 그겁니까? 목적은? 저희는 1차적으로 법을 지키라는 거에 방점을 찍혀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빨리 지켜라.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8대0 인용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이 돼서 선거에 참여하든지 안 돼 이건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변론 재개해야 됩니다. 라고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론이 나면은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합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합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지키면서 하라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오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 그리고 굉장히 몸조심하세요까지 얘기 나올 정도의 불만과 비판을 쏟아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요. 그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인내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의 최우선 순위는 저희 민주당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때로는 정말 옳은 목소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지도부가 또 달래고 침착하게 자제시키면서 끌고 가야 될 저는 책임도 있다. 지금은 그때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고 정말로 탄핵하는 것이 나을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이주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파출소 지나니까 경찰서 나온다고. 이주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달리 마은혁 후보자를 이게 임명할지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 가능성 이거는 낮아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내주셨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돼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완전하고 안전하게 9명의 인용 혹은 보수적인 재판관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소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6명 이상이 인용이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면 나머지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인용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뭔가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명이 돼서 9명 체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설명인데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대3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그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8인 체제에서 지금 5대3이기 때문에 한 표가 딱 부족하거든요. 한 표가 딱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후보자 확실하게 찬성을 표를 던질 마은혁 후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금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요. 예. 그럼 마흔의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게 되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변론 재개가 되고 또 2주에서 한 달 이상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빠른 선거를 해야 된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빠른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빠른 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저는 오늘도 보면 뭐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아마 뭐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이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 후보자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 확실한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 있고 아마 그동안에도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그런 판결을 한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만약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6대 3의 어떤 탄핵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더 큰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상한 결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양측이 소년 정당이 되거든요. 탄핵할 거다. 탄핵할 거다. 그런데 지금 탄핵안 발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 누구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거라는 걸 아무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의정총회를 하면 적어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정도까지 하셔라. 탄핵안 발의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국민들이 아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